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주제는요, 신진 4대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 고려 말에 지방의 향리 출신이었던 이들은요,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고려 말의 개혁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고 조선을 세우게 되죠. 자, 신진 4대부와 관련된 내용들을요, 수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요, 신진 4대부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 4대부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구도를 선생님이 좀 그려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 고려를 세웠던 대표적인 계층은 신라 말의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이었죠. 여기부터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호족이요, 중앙의 관직으로 진출하는 호족도 존재했고요. 지방에서 지방의 관리를 했던 호족들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 호족 출신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중앙에 진출했던, 그러니까 관직을 했던 세력이고요. 하나는 지방에 머물러서 지방의 일을 보았던 호족으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특히 이 중앙의 권력을 잡았던 호족은 크게 4단계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초기의 문벌귀족, 그래서 이자겸의 난 같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 다음에 무신정변 이후에는 무신들이 이제 주로 활동하면서 중앙 정계에서 권력을 가지고 집권을 했었죠. 그 다음에 3단계에는 바로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원과 결탁했던 친원 세력이었죠. 이들을 우리 무엇이라고 하나요? 고려 말에 이들의 명칭은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권문, 세족이라는 계층들이 있었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중앙에 진출했던 귀족 세력들, 그 다음에 권력을 차지했던 세력들을 좀 시대별로 나열해 보았고요. 이번엔 지방 세력입니다. 지방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방에 머물렀던 호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향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향리입니다. 자, 결국은 이 신진 4대부라는 계층은 지방의 향리 출신이거든요. 지방에 머무르면 향리라 그러고요. 이 향리들이요, 무신 집권 때부터 중앙 정계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진출해서 관직을 얻었다고요. 이때 관직을 얻게 되는 방법은 그냥이 아니죠. 이 향리들은 높은 고위 관직이 아니라고요. 지방 세력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음서를 통해서는 관리가 될 수가 없었죠. 무엇을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봐서 중앙의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무신 집권기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때는 좀 미흡했고요. 그 세력이 본격적으로 이 향리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원나라 말기 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원나라 말기,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했던 향리들,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유교로 무장해서 과거 시험을 봐서 중앙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죠. 신진 4대부라고 불러요. 아, 선생님, 그러면 신진 4대부는 향리들이요,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중앙 관직에 진출한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결국은 신진 4대부는 권문세족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불법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원나라와 친했던 이런 세력과 이런 성향들을 비판하고요. 그들을 이제 몰아내고 고려 말에 개혁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 말기에는 중앙에 진출했던 신진 4대부가 권력을 갖게 되고요.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뭐가 세워지는 거죠? 조선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구도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면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그럼 가볼게요. 신진 4대부라는 세력이 갖고 있는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원래 이들은 어떤 출신이었죠? 지방의 호족 출신이었죠.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그런데 이 지방의 호족은 향리죠. 그렇죠? 호족들이 지방에 가가지고 관리가 되는 것이 향리라 그러죠. 이 지방의 향리들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직에 진출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무슨 시험을 보나요? 과거 시험을 가지고 관직에 진출하게 됐을 때 이들이 뭐라고 부르나요? 잘했습니다. 신진 4대부라고 부르게 된답니다. 신진 4대부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는 무신 집권기 때 처음으로 등장했지만 본격적으로 그들이 등장했던 시기는요, 공민왕 때예요. 공민왕 개혁을 하게 되면서 우리 공민왕이 개혁을 했을 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권문세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강화시키고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유교를 진흥했다라는 걸 한번 배워본 적이 있었을 텐데요. 자, 신진 4대부를 등용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공민왕 때부터 이들이 적극적으로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이들은 과거를 통해서 전개에 진출하게 되었고 어두방복하네요. 뿐만 아니라 사대부 공부하는 선비사자입니다. 선비들이거든요. 무엇을 공부하나요? 그렇죠.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다. 까지 정리해 주시면 신진사대부와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정리가 되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또 한 번 다룰 주제는요. 신진사대부에서만 선생님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욕심을 좀 내서요. 시험에 결국은 신진사대부와 권무세족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 비교까지 우리 한번 정복해 봅시다. 준비가 되셨죠? 자, 먼저 이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의 출신 자체를 좀 비교해 볼게요. 신진사대부는 여러분 어떤 세력인가요? 그렇죠.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지주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중소지주 세력이면서요. 또 하나는 이들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요. 원나라보다는 중국의 전통적인 왕족이었던 명나라랑 친한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친명 세력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자, 권무세족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죠? 원나라와 친하게 되면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고요. 원과 친했던 대가로 엄청나게 많은 토지를 받죠.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봅시다. 왜 신진사대부는 중소지주인가요? 네, 왜 그랬어요? 지방의 향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작게 적당하게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넉넉했던 세력들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사상적인 기반을 살펴볼게요. 자, 신진사대부는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성리학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사람들이고요. 관직에는 무엇을 통해서 진출했나요? 그렇죠. 과거라는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을 했다면 권문세족은 불교와 관련된 세력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불교의 세력들은 권무세족과 결탁하면서 많은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불교는 조금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법과 비리가 만연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권문세족은 어떻게 중앙 정계에 진출하죠? 음서를 통해서 진출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험 안 보고도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성격입니다. 개혁적인 성격. 신진사대부는 새롭게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이에요. 능력도 있고요. 공부도 되게 잘해요. 과거 시험 봤잖아요. 그런데 이 권문세족은요. 원나라한테 아부하면서 대대손손 높은 관직을 계속적으로 세습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들은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된다는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권문세족은 유지해야 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요 정도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신진사대부 이 시간에 다루었던 주제죠. 자, 특히 이들은 향리 출신이고요.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다 확인해 주시고요. 특징으로는요. 성리학을 수행했던 성리학자들이고요. 권문세족의 비리를 견제하고 그 다음에 뭐를 비판했죠? 불교를 비판하기도 했다라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문제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모두 다 풀어보셨나요? 준비가 되셨나요? 자, 1번부터 답을 맞춰봅시다. 고려 말에 성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한 세력을 묻고 있죠? 답이 뭔가요? 신진사대부를 묻고 있네요. 2번입니다. 자, 송나라 주의가 완성한 학문입니다.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심성 문제를 연구했던 학문입니다. 신유학이죠. 이게 뭐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성리학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신진사대부들이 수용했던 학문이 성리학이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요. 신진사대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